우촌TV 1047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28회 제3부 서울수복과 대통령의 북진통일 행보 가운데 우리나라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나라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 9월 27일 저녁 늦게 신 국방장관이 우리 해병대가 중앙청에 먼저 진입해서 태극기를 개양하여 서울 시민들이 환호성을 올렸다고 보고해왔다. 대통령은 그 공을 높이 치하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심이 가장 큰 적이라는 새로운 각오를 하라고 신국방에게 말했다.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38선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며 우리나라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것을 강조해왔다. 정일근 장군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38선 이부까지 진격하여 공산당을 몰아낼 것이라고 했다. 워커 장군은 어제 우리 국군을 찬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정일근 장군에게 38선은 연합군의 결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단 한 발짝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미 정 장군에게 한국군의 북진 명령을 내린 후였다. 국군은 자기 나라 영토에서 자기 국가 원수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9월 28일 UP통신의 도쿄 특파원이 전화로 대통령과 통화했다. 대통령은 화평의 조건은 공산당의 무조건 항복이며 공산군의 남침으로 38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군은 반드시 북진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유엔 감시하의 한국 총선거는 1948년 이미 남한에서 실시되어 100석의 이석을 북한 대표를 위해 남겨두었다. 이 자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전쟁 종료 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오후에 노블이 와서 내일 예정대로 서울로 출발할 것이라고 연락해왔다. 9월 28일 저녁 노블이 우리를 서울로 태우고 갈 메가더 장군의 전용기 바탄호가 도착했다고 알려왔다. 무초 대사, 서용린 자유중국 대사도 우리와 함께 동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중국은 장제스 총통 이하 모든 요인들이 진심으로 한국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우방이다. 9월 29일 오전 8시 우리는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하여 환송 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대통령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조봉암 국회 부의장과 김병로 대법원장도 함께 탔다. 1시간 반 이상의 비행 후에 우리는 인천 앞바다에 줄지어 있는 전함들을 볼 수 있었다. 대통령은 시종 말없이 아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여러 군데가 파괴된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건물들은 앙상하게 파괴되었고 여기저기 포탄에 맞은 자취가 드러나 보였다.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나는 뒤에 타고 있는 황비서에게 메가더 장군에게 수여할 훈장과 훈기를 확인시켰다. 김포 비행장에 도착하니 많은 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우리가 탈 차는 메가더 장군이 마련해준 카키색 세단이라고 노블 박사가 가르쳐 주었다. 눈에 익은 몇몇 특파원과 기자들이 대통령의 서울 복귀를 취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메가더 장군 곁에는 워커 장군, 아몬드 장군, 조이 장군 등이 서 있었다. 대통령은 비행기 트립을 내린 다음 메가더 장군과 악수를 나누며 감격적으로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 대통령 뒤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어 메가더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나에게 자기 부인의 안부 인사를 전한다. 메가더 장군의 부인은 아주 매력 있는 주부이고 남편의 지위 때문에 티를 내는 일이 없는 겸손한 아내였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금방 친숙해졌고 서로 마음이 잘 통했다.
전성국 최고 사령관의 부인으로서 늘 검소했으며 사치나 낭비를 지학으로 생각하는 절제의 거의 조용한 내조자였다. 메가더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동양인을 제대로 이해하며 존경하는 겸허한 인품과 솔직한 태도 때문에 대통령은 무척 그를 좋아했다. 공적으로 자기 나라 이익에 관계되는 일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둘이 모두 강한 성격을 드러내고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하지만 사적으로 장군과 대통령은 세민할 정도로 항상 다정했다. 언제나 격의 없이 신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었고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었다.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의 차를 앞세우도록 지시하려 하자 대통령은 오늘은 개선 장군이 먼저 환영을 받아야 하오. 장군의 차를 앞세우시오. 이것은 한국 국민 전체의 뜻이오 하고 우리 차가 장군의 차 뒤를 따르도록 했다. 뽀얗게 일어나는 먼지길을 서울로 향해 달렸다. 문지 사이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한 맺힌 눈물을 흘려보낸 강이었던가.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고 한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리는 폭격으로 모두 부서져 있었다. 차는 한강을 건너 강둑을 올라가서 마포를 지나 서대문 쪽으로 달렸다. 서울시가는 무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도로에는 영양실조로 수척해진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뜨고 손을 흔들어 환영해 주었다. 대통령도 나도 감격하여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교차로마다 모래주머니로 방어벽을 만들어 놓았는데 굶주린 서울 시민들을 북괴군이 총칼로 위협하고 강제동원을 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시가지로 들어설수록 공산군의 사력과 방화와 파괴 흔적이 더 심하게 드러났다. 중앙청 역시 검게 걸리고 유리창은 모두 박살났으며 아직도 매연이 가시지 않았다. 멀리서 여전히 포성 총소리가 들려왔고 시내에는 갤레들이 숨어서 가끔 급습을 해오므로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다음 중앙청 현관을 지나 중앙홀로 들어갔다. 아직도 연기 냄새가 사방에서 났다. 구리로 된 둥근 돔은 찌그러져 있었고 가끔 천장에선 작은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내렸다. 군인들과 남자들은 모자가 있었지만 우리 쪽으로 떨어지면 안전할 수 없었다. 식이 거행되는 동안 계속 달랑거리고 유리 파편이 떨어져 내려 신경이 곤두섰다.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모양이었다.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메가더 장군은 수도 서울의 기능과 권한을 한국 정부에 돌려준다는 요지의 훌륭한 연설을 감격 어린 어조로 말했다. 대통령도 이에 감독하여 연합군의 노고에 감사하고 전사한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를 보내며 승리자로서 적의 관용을 보이기를 바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비범한 군 복무의 기나긴 생애를 통하여 장군이 이룩한 모든 업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서 역사는 국제연합군을 이끌어온 장군의 통솔력을 기록에 남길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찬양했다. 무초 대사는 자신과 미국 정부에 관해 몇 마디 연설을 했다. 메가더 원수는 주 기도문으로서 음수기식을 끝나는데 우리 모두 함께 주 기도문을 따라 외웠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해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악대도 어장대도 없었지만 참으로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환도식이었다. 중앙청에서 식이 끝난 뒤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에게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지체 없이 북진해야 하오. 그들은 재편성할 시간이 없을 것이고 재앙도 없을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국제연합이 383을 넘도록 자기에게 권한을 보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대통령은 장군에게 국제연합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은 해아부대를 대대고 기다릴 수가 있지만 한국군이 밀고 올라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니요. 여기는 그들의 나라요. 장군이 우리 군대에 공중 지원을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 국군은 북진할 것입니다. 하고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이 9월 29일 오후 2시 대구 육군본부에 들러 정일권 참모총장과 참모장군들 강문봉, 양국진, 황헌신, 최경록, 김형일에게 38선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자신의 뜻과 같이 이미 38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정 참모총장에게 국군의 북진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월 14일 메가더 장군에게 편의상 넘겨주었던 우리의 작전권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정 장군에게 평양은 우리 국군이 먼저 입성할 것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지대를 유엔군에 앞서 진격하여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메가더 장군도 대통령의 이중을 이해했지만 어디까지나 국제연합의 결정에 의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리는 군용 점심을 들고 난 뒤에 경무대로 향했다. 우리보다 먼저 올라온 경호원과 경무대 직원들이 아직도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선발대로 올라온 경무대 식구들이 들어왔을 때 경무대 내부는 엉망진창으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한다. 이선영 경사가 제일 먼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남일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고급 양복 윗저고리가 걸린 채 양말까지 널려 있더라고 한다. 남일이 너무 황급히 도망치느라 양말도 버려두고 양말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떠난 모양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남일과 공산당 고위 관리들이 마시다 남은 채 버리고 간 소련제 양주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 전리품을 승전 선물로 여기저기 보냈다. 무초 대사에게는 보드카 2병과 백포도주인 브로뉴 2병을 선사했고 노블과 워커 장군에게도 몇 병을 보내주었다. 워커 장군은 우리에게 경무대가 아직도 위험하니 잠 많은 서울 필동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자도록 하라고 제의했다. 대통령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쪽이 더 안전할 듯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운들이 좀 더 편히 쉬도록 우리가 하루 이틀만 한국어 집을 숙소로 하자고 간청했더니 대통령도 승낙했다. 그런데 그때 중앙청 서편에서 불길이 타오는 것을 대통령이 발견했다. 불끈을 하고 서 있는 직원들을 보며 대통령이 으쓱았을 부를 거라고 큰 소리로 명했다.